안녕하세요. 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바닥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뇌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의 학문의 그 빈틈을 쫙 넣으면 훨씬 더 정교하고 엄청난 것들을 하시죠.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모른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섬이 있어요. 이렇게 섬이. 근데 그 섬에는 어떤 이유로 담배를 이제 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담배가 화폐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죠.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개비로 나누어지니까 이제 분할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뭐 희소하죠. 그죠? 그 비용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대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게 뭐 말보로하고 뭐 마일드 세븐하고 바꾼다 뭐 이러면 좀 약간 애매하지만, 같은 동네니까 이제 같은 말보로겠죠. 뭐 같은 마일드 세븐이거나. 자, 이렇게 교환을 하면 뭐 대체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뭐 다 두루두루 괜찮습니다. 담배가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서 이제 화폐로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자,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흡연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섬에 담배 화폐는 계속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처럼 이렇게 화폐로 계속 사용될까요? 혹은 흡연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담배는 이건 쓰레기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대가 분들께서 내신 거를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변형을 했죠. 자, 또 한 문제를 드릴게요. 자, 이골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건이 이골드거든요. 이골드 사건의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2008년도고요. 비트코인 논문이 바로 그 유죄 판결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알면 이게 뭐 대단한 정보 같죠. 이건 짬밥입니다. 이게 다 제가 비트코인 강의했다 이제 이 부분도 썼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이골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이골드가 이런 거거든요. 금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금고에다가.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금을 그 이골드에서 사면 제 금은 저한테 배달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금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금 계좌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금 계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송금도 하고 그 계좌에서 이제 남한테 지불도 받는 겁니다. 이 실물 금이 아니라 금 계좌는 그 화폐의 5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죠. 내구성 좋고요, 그죠? 근데 분할성, 아주 뭐 금괴가 사실 분할성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금 계좌는 분할성 엄청 뛰어나죠. 추상적인 거니까. 뭐 다 갖췄어요, 진짜. 뭐 금 자체가 희소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오케이. 경제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자금 세탁이잖아요, 그죠? 달러의 진짜 직접적인, 비트코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금인데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자금 세탁, 뭐 패트리어트 액트라 그러는데, 그 9.11 때 이후로 이제 강화된 법이죠. 그 법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청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바이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금고는 이제 프리징한 거죠, 미국 FBI가. 그리고 서버를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원래는 20년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협조를 했어요. FBI가 기소하기 전부터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혜 족보편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금고를 두바이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FBI가 와갖고 이렇게 프리징을 하잖아요. 만약에 금고를 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고 실험은 실험이니까 막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그 조건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험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과학자 집단이 이 뇌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실험이 나의 주관적인 결론으로 끝나고, 너의 실험이 너의 주관적인 결론으로 끝난다면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이 과학자 집단은 객관적인 뇌를 공유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잘 설계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못하고 사고 실험이라는 거에 딱 올려놓고 결론을 내리면, 내가 내리는 결론과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같아서, 논리적인 사람들끼리 내리는 결론이 같아서 논문도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인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사용을 해요. 자, 이 사고 실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달에다가 이제 이 금고를 갖다 놨어요. 그럼 FBI도 가서 이거를 프리징 할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어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도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고객이 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 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저도 알고 회사도 알아요. FBI도 이제 이거를 압류하지 못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금계좌, 이골드의 금계좌는 계속 화폐성을 가지고 거래에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은 섬에 담배가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골드에서 금을 보관한 그 금고를 달에다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FBI도 가서 그걸 압류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자, 두 경우에 계속 이것은 화폐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이걸 제가 강의에 가서 청중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내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학의 대선배들이 화폐에 대해서 정말 이거 미스테리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문제를 제가 변형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화폐로 계속 쓰인답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섬에서도 담배가 계속 화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FBI도 가서 압류할 수 없지만 나도 되찾을 수 없는 그 금고, 그 달에 있다라는 그 금고의 금은 우리 지구에서 금 계좌에서 화폐로 사용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것의 증거는 프리드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앱섬. 그 앱섬에는 돌이 없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뭐 이렇게 화강암 같은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멀리 육지까지 가서 그 화강암 조각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그 조각을 떼어가지고 오는 과정에 그 배가 다 와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돌은 가라앉았죠. 근데 그 돌을 떼어온 프로젝트는 그 앱섬에서 가장 큰 부자가 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돌을 갖고 왔는데 이게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은 이제 장부에서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 프리드만이 보니까 그 섬 사람들은 증인을 불러요. 그래서 그 돌을 떼온 사람, 그거 가라앉은 거 목격한 사람, 이런 목격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돌과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뭐 바닷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죠. 네? 이런 돌이 계속 화폐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달에 가 있는 이골드 금고에 있는 금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계속 화폐로 앱섬에서 쓰인다라고 프리드만이 얘기했죠. 답이죠. 그 다음에 이 섬, 아무도 담배로 사용하지 않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섬에서 그 담배가 계속 화폐로 사용되는 거. 이건 이제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면 이라크의 스위스 디나르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의 후세인이 발행했던 돈인데 영국의 좋은 인쇄기를 가지고 발행을 해서 이라크의 조폐공사에서 가져다가 이라크에서 쓰던 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제 가서 쿠웨이트에서 이제 이라크군을 철수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는 이제 무역 봉쇄를 해버렸는데 무역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발행되는 화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제 인쇄기를 사다가 조잡하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화폐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 그 화폐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대1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1대1 교환이 안 되고 이제 민간 수준에서 그 이전의 화폐가 구화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라크 정부는 그 구화폐를 불법화하고 이라크의 어떤 은행도 그 구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화폐는 계속 이라크가 이제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계속 찍어냈어요. 계속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 구화폐는 민중들 사이에서, 특히 북부 쿠르드족이 있는 민중들 사이에서, 원래 이라크 화폐의 단위가 디나르인데 구화폐는 특별히 스위스 디나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스위스 디나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스위스 은행 그러면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도 그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인쇄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애칭을 스위스 디나르라고 이름 붙였어요. 도안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 봐도 이제 구화폐는 굉장히 도안도 깔끔하고 영국제니까 되게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신화폐는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종이도 질도 나쁘고 인쇄 그 잉크도 좀 이렇게 이게 위패같이 생겼어요. 신화폐가, 이게 법정 화폐가. 그런데 이제 이 구화폐가 계속 민중들 사이에서 쓰이면서 화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크루드족만 쓰였다 이렇게 이런 문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크루드족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크루드족하고 거래를 하는 이라크 사람들도 쓰고 그 국경의 요르단에서도 화폐로 인정을 하고 막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정부나 이런 데 차원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신화폐보다 더 가치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2차 이라크 직전까지는 300대 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화폐 한 장이 신화폐 300장인 거죠. 그러다 이제 10년 정도 쓰이다가 미군이 이라크 전체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죠. 보상을 해주고 이제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년 동안의 스위스 디나르 현상은 이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예요.
자, 앱섬의 돌화폐를 프리드만이 얘기했을 때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화폐라는 현상이 니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져지는 현상 절대 아니다. 이거 앱섬 이거 보면 이거 가라앉은 돌도 화폐로 사용하고 있지 않냐. 앱섬의 그 커다란 돌 자체가 내재 가치도 없고 그거 골 때리는 건데 그거를 또 가라앉은 것까지. 자,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프리드만의 이걸 통해서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나라에 있는 이 골드의 금고, FBI도 가갖고 압류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리펀드 할 수 없는 그 금고의 계좌가 계속 이 골드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화폐가 쓰인다. 이거는 스위스 디나르하고 앱섬의 가라앉은 돌화폐로다가 검증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내재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화폐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달나라에 있는 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사기거든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내가 그 금을 샀는데 그 금 내가 못 찾아.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기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인정만 된다면 그 앱섬에 가라앉은 돌 앞에 생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목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가 바뀌어도 화폐로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달나라에 금이 존재한다는 것만 이 대중이 주지하고 있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리펀드 받느냐 손에 만지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화폐로 쓰인다는 거죠. 스위스 디나르가 바로 그것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디나르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화폐입니까? 종이니까 상품화폐 아니죠. 법정화폐 아니잖아요. 정부가 부정하고 쓰는 거 색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용화폐는 더더욱 아니고요. 은행들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정부가 발행한 신화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다가 사용됐고 민중들이 얼마나 그 화폐를 좋아했으면 거기다가 스위스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네. 화폐가 미스테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욕하기 전에 프리드만께서 낸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약간 좀 어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모른다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폐 현상 그 자체는 경제학의 학문적 도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미제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이나 철학의 주제이고 심지어는 종교학의 주제입니다. 화폐는 종교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공급의 그 도구로다가 역학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런 인간의 신비로운 추상화 능력,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이런 습관, 이게 사실은 공통의 기억이거든요. 공통의 기억이라는 게 경제학의 무슨 도구로 이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에서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거는 바로 그 침팬지의 전형인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메모론가에 신경을 쓰지 않지. 어떻게 메모론가에 신경을 쓰겠어? 그 돌 가라앉았잖아. 그 가라앉은 거 무시하고 다시 떠와야지. 그 돌에는 메모론가밖에 없어. 그 돌에 무슨 기억이 있겠어? 그 달나라에 간 그 금고? 그건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메모론가야. 그거를 신경 쓰면 경제학적이지 않지.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경제학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화폐는 이상하게도 메모론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메모론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흥분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서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에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이 많은 답변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경제학적 머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화폐 잘 모릅니다. 화폐라는 정의를 그렇게 명징하게 법이나 이렇게 경제학에서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 화폐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마약을 거래할 수 있었던 마약의 지하세계 아마존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이트의 짱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썼어요. 그 변호사가 검찰이 우리 그 울브라이트를 그 자금 세탁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미국 국세청에서 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미국의 핀센 금융 범죄 네트워크의 핀센에서도 비트코인은 자산일 수 있지만 돈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의뢰인은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세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금 세탁법에 저촉이 되려면 자금 세탁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금 세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 변호를 했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화폐는 인류의 본능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세청이나 미국의 금융 감독청이 감독기구가 어떤 것은 화폐고 어떤 것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화폐라고 봐야 옳다. 이렇게 판례를 내렸습니다. 용어에 매이면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법원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이 화폐다라고 했다는 이 판례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